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맨손으로 계엄군의 총뿌리를 막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간 반 뒤 비상계엄 해제.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까지 넉 달 동안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 12.3 내란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정권 교체. 곧바로 특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직후부터 이어진 내란 세력의 저항은 끈질겼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즉 법의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에 관저에 숨어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러자 폭도들은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장경 나와! 장경 나와! 판사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검찰은 사실상 내란 수괴 석방을 도왔습니다. 다시 구속되기 전 영화 관람까지 하더니 특검 조사에는 속옷바람으로 저항했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지난 8월 김건희 씨가 구속됐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주가지수가 4,000을 넘나들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이번 내란은 특히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 구조, 그 속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막고 내란 우두머리를 감옥에 보냈지만 단순히 작년 12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진정한 내란 종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전용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가빴던 지난 1년의 장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력의 온갖 만행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마음을 모은 시민들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연대하면서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란으로 거듭 바위를 깨뜨리는 데 성공해 이제는 시민들이 주인공인 날로 기억될 12월 3일까지 뉴스데스크는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먼저 추웠지만 뜨거웠던 남태령 고개 현장 김민형 기자가 조명합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 탄핵안 통과 뒤 한남동 관저에서 꿈쩍하지 않던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힘을 보태기 위해 트랙터를 끌고 상경하던 농민들은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 차벽에 가로막힙니다. 국민들의 시위를 막았다고, 나도 이제 내란이 공범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하 7도,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 만큼 칼바람이 매섭던 밤. 어둠 속에 갇힌 농민들을 돕겠다며 시민들이 달려왔습니다. 처음엔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 몰려왔고 곧이어 소셜미디어 생중계를 보고 온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시위 경험이 많은 농민운동가들도 처음 경험한 환대였습니다. 밤샘 집회가 이어졌지만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트랙터를 갖고 나왔다는 건 나의 전부를 걸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절박했었고, 어디선가 멀리서 이렇게 간식을 챙겨오신 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본인이 지켜주겠다 이렇게 외치는 시민분들 굉장히 고맙고 그때의 그 광경이나 기분은 제가 죽는 날까지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직접 오지 못하는 시민들은 핫팩과 담요, 커피와 뜨거운 죽을 보냈습니다. 배달 라이더분들이 저희 집회 현장 그 차벽을 뚫고 막 양손에 무겁게 물품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농민분들 힘내세요.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화장실을 양보하고 보초 섰고 발언대에선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청년들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계속 마이크를 바꿔치면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옛날에는 우리만 힘든 줄 알았는데 폰이 다 똑같더라. 우리가 해결하자. 하루가 꼬박 지나 28시간 만에 경찰의 차벽이 열렸습니다. 농민들과 시민들은 함께 윤석열이 있던 한남동으로 갔습니다. 추웠긴 추운데도 막 어떻게 진짜 같이 진짜 함께하면 모든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 내란을 꿈꾼 수개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단죄는 아직 멀었습니다. 농촌의 현실도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에게 1년 전 연대의 경험은 여전히 뜨거운 기억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외롭지 않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남았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나서지 말아라. 세상이 바뀌는 줄 아느냐. 저는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겁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무책임했고 뻔뻔했으며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첫 해외 순방길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부터 해외 축구 중계를 보는 식으로 국민의 시간을 탕진하는 등 자리에 걸맞지 않게 제멋대로 굴다가 누군가 비판을 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간 끝에 결국 비상계엄 선포까지 최악의 자충수를 거듭했는데요. 이어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정권은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떠난 해외 순방길. 대범하다기엔 무책임했습니다. 프리미엄은 축구하고 유럽컵이잖아요. 그거 좀 보고 책 좀 보고 그랬습니다. 김건희 씨의 화려한 목걸이가 옆에선 대통령보다 더 눈길을 끌었고 지인을 순방에 데려갈 정도로 공과 사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시중에는 김 씨가 부의제로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여당 대표를 직접 정리했습니다. 행동만큼 입도 거칠었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실언 하나를 바로잡지 않는 아집과 기자들을 비행기에서 쫓아낸 편협함은 임기 내내 계속됐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적대 행위로 간주했고 취임 이듬해부턴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일단 그렇게 규정하니 타협도 대화도 불가능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야당 대표를 만나 소통하는 척도 했지만 법안 24개를 되돌려 보내더니 시정연설을 거부하며 국회에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박수 그냥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정치적 해결을 도모할 기회는 이렇게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에는 부끄러운 기색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명태균 케이트. 오래전부터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들은 먹구름처럼 몸집을 키워 전국을 지배했습니다. 최혜병 사건 국정조사, 김건희 특검법, 연일 폭로를 예고하는 명태균까지 아무리 틀어막아도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온 김여사란 단어는 대통령의 분노를 더 자극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 말고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대통령의 그 시스템을 쥐고 당과 뭔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하겠고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남았던 거 아닌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반성할 기회를 번번이 걷어찼던 윤석열 전 대통령.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 치부한 그는 여당 대표마저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올리며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자충수만 던지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폭을 선택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그렇게 임기 초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다 쓸어버리겠다며 일으킨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책임을 덜고 싶었는지 경고성,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궤변과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비상계엄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됐던 사실은 수사를 통해 계속 밝혀지고 있죠. 이제 남은 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정말 김건희 씨 때문이었는지 그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을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니네가 뭔데 방금 비켜! 이들 반역자들이! 그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하지만 계엄의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건 집권 초기부터였습니다. 2022년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며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다음 해부턴 계엄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3인방이 사령관에 임명됐고 비슷한 시기 계엄 설계자 노상원 씨는 국회 봉쇄, 긴급특별수사본부, 수거대상 명부 작성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신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난데없는 내란 준비에 철저히 동원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북한에 보낸 무인기만 무려 18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고조시킨 게 윤 전 대통령이라고 수사 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까지. 정권 내내 불거진 자신과 부인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동기가 됐을 거라는 의혹은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명품백 수사 주요 국면엔 김 씨가, 도이치 사건 불기소 당일엔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직접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계엄이었나? 특검이 답을 내놔야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여전히 더디지만 왜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왜 내란인지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중계가 이뤄지는 덕에 비상계엄을 막았어야 할 국무위원들의 거짓말은 물론 민낯이 드러나고 앞뒤 안 맞는 윤 전 대통령의 말들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란의 실체가 드러난 법정의 순간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원 체포와 국회 봉쇄 지시에 대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석 달 만에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자 묻어뒀던 과거 발언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폭로에 윤 전 대통령은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문이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까지 비난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정한 윤 전 대통령. 이 친구가 뭐 뭘 검거하고 뭐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BCD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방첩사 지원을 지시받았다고 꾸준히 증언해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 활동을 돕지 않은 이유를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명,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 한 전 총리가 회의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무위원에게 독촉 전화를 거는 모습이 담겼고 급기야 문건을 들고 이야기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얼굴에선 웃음기까지 포착됐습니다. 누구 하나 대통령을 말리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게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엄 관련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했던 한 전 총리는 뒤늦게 자신의 거짓 증언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를 통제하려 한 행정부의 수장, 그리고 이에 가담하고 묵인한 동조자들을 법에 따라 단죄할 시간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